4년 전 저는 심한 몸살 기운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증상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저는 당뇨를 진단받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당화혈색소가 11.3까지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당뇨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며 3개월 만에 6.0으로 낮췄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3개월마다 검사하는 당화혈색소를 6.0 이하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의 저처럼 혈당 조절이 어렵고 당화혈색소가 높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한다면 당뇨인 누구나 혈당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특정 부위만이 아닌 온몸에 걸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이나 뇌동맥과 같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이나 콩팥, 신경 등의 합병증이 생기면 시력 저하나 실명을 일으키고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당뇨병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1% 낮추면 망막병증, 신장기능 감소와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약 20에서 3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해도 합병증 발생을 별로 낮출 수 없는 반면 당뇨병 발생 초기에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사람들은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발생 초기부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빵이나 떡 같은 음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었고 당뇨에 걸린 후에는 빵, 라면, 떡과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게 먹고 싶을 때는 곤약면, 천사채같이 혈당은 올리지 않으면서 비슷한 느낌의 식감을 주는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하루에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보면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먹으며 양을 조절했습니다. 밥은 대략 200g 정도씩 먹었고 혈당이 높을 땐 밥 한 공기보다 약간 적은 양인 180g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점심을 회사에서 먹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백미를 먹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먹고 반찬을 조금 더 먹는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당뇨인이라면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은 근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증가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백질을 주로 식사 전에 먹어주었습니다.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어주는 것이 거꾸로 식사법인데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 당 1g 정도로 70kg의 성인의 경우 단백질을 70g 정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당 단백질은 대략 6에서 8g 정도이며 식사로도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저는 식전에 계란을 1개에서 2개 정도 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음료를 먹기도 하는데 이런 건 영양 성분이 좋다 해도 혈당이 오를 때가 있어 드셔보시고 혈당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소도 당뇨인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인에게 좋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저는 주로 생양배추와 양상추를 먹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당을 올리지 않고 맛도 좋아서 평소에 먹기 너무나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가끔 샐러드를 드신다고 하면서 소스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샐러드에 소스를 넣어 드시게 되면 혈당이 엄청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는 건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스 없이 채소를 드시거나 요즘에는 설탕이 없는 무설탕 소스도 있으니
그냥 드시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무설탕 소스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프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평소에 많은 양으로 식사를 하다가 단백질, 채소, 적은 탄수화물로 먹다 보니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 혈당이 안 오르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식으로는 무설탕 메일 두유, 무설탕 땅콩 버터, 견과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포만감도 있어 배고플 때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당뇨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력의 증가, 체중 감소, 혈중 지질의 개선, 혈당 개선,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약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유익한 장점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어떤 운동이 가장 혈당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며 수많은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중 아마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분에서 30분만 해도 혈당이 좋아진다는 정보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30분 걷기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하루에 보통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혈당이 좋아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제 걸음 기준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빠른 걸음이나 러닝으로 숨이 차게 운동을 해준다면 혈당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유산소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혈당이 좋아지는데요.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 근력 운동은 필수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혈당을 더 낮춰주는 근력 운동이라면 더 좋겠죠? 당뇨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단연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당뇨인에게 하체 근육이 발달될수록 혈당이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달 동안 꾸준히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혈당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은 거의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운동 강도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 무릎 통증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하체 운동을 정리한 글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없거나 체력적으로 힘드시다면 하체 근력 운동만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 식전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식후 운동을 했는데요. 둘 다 해보니 확실히 식후 운동이 혈당을 잘 잡아주고요. 시간이 없다면 저처럼 식전 운동을 해주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대신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 사탕을 갖고 다니시거나 운동 강도를 낮춰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당화혈색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당뇨인이라면 무엇보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해서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